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게 이번 당대표의 역할이거든요. 지방선거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와 진짜 배현진 같은 애가 무슨 개 이상한 또라이 짓을 해도 뭐 우리 사법부가 배현진한테는 또라이 짓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주는데 와 장도혁 대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리고 진종호인가 걔도 진종호도 그래 진종호도 아니 어떻게 그 무소속 우리 당 해당 행위하다 잘린 사람의 시다발이를 하고 있냐고 우리 당의 비례대표라는 놈이 이런 와중에 장동혁이 잘려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고 언론이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다 그냥 장동혁 까는 게 무슨 뭐 동네 북이야 장동혁? 근데 이제 저렇게 배현진 의원이나 친한계가 나오니까 하다 못 참고 원외 당협위원장 28명이 오늘 나섰어요. 보니까 인천의 당협위원장들, 인천시당 위원장인 박종진 위원장이 주축이 됐던데 장동혁 흔들기 좀 그만해라. 선거 망치는 해당 행위다. 전쟁 중에는 장소 안 바꾼다. 똘똘 뭉쳐야 된다. 결국 몇 명이 시끄럽게 떠들고 언론이 그 시끄러운 친한계 몇 명의 목소리를 과잉해서 주목해서 그렇지 실제 절대 다수의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교수님? 근데 수도권의 뭐 함은경 같은 애들, 함은경 같은 그런 애들이 이제 장동혁 계속 사퇴하라 그러고 막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여러분 함은경은 있잖아요. 함은경은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몇 번 나왔고요. 그리고 함은경은 저기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 함은경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국힘 들어와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윤 대통령 탈당하라고 2024년에 탈당하라고 한 인간이야. 지가 민주당에서 잘 안 되니까 우리다 와놓고는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그게 인간이냐고. 근데 그런 함은경 같은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마치 지금 이제 이게 장동혁 사태가 전체의 뜻인 것처럼 막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근데 우리도 사실은 다른 당협위원장도 좀 목소리를 같이 내줘서 니네 찌그러져 있어라 해야 되는데 오직하면 박종진 형님이 나섰겠냐. 종진 형님은 참고로 모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 친해요. 네. 두루 친하고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는 분이야.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는데 오직 화가 났으면 적당히 해라. 니네들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진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박종진 정치 인생에서 진짜 드문 그런 소신 발언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 형님 말을 좀 들어야 된다니까. 그 박종진 당협위원장, 인천시당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지역별로 독자 선대위를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당에서 나오는 중앙당의 지원금 안 받을 거냐고. 아니 돈은 중앙당 돈 받고 선거는 마음대로 자기들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제밥에 관심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적절한 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꿀은 뭐 그냥 꿀 빨 건 빨고 그냥 뭐 그러니까 장동혁에게 맞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 뭐 지지자들이 자기를 찍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예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너는 안 찍는다고. 근데 뭐 김진태 같은 경우도 기껏 장동혁 대표 만난 자리에서 뭐 결자해지라는 말을 하는데 무슨 결자가 그 장동혁이 결자야? 무슨 결자는 한동훈이 그러니까 일을 벌인 놈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벌인 한동훈이 그리고 한동훈을 추동했던 그 애들이 석고대지하고 반성해야 되는 게 바로 결자해진데 장동훈 대표 왜 사퇴를 아니 지방선거 끝나고 결과에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으면 지방선거까지는 좀 건드리지 않고 좀 밀어주지 못할 망정 가만히 관찰이라도 좀 하면 좋은데 왜 이걸 못 참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부산 북구 이거 말해도 되죠? 네. 한동훈이 북구갑에서 49% 나온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기가 미쳤나 보니까 한동훈의 부정적인 의견이 49%야. 이게 한동훈의 실체야 실체. 그러니까 보수의 정신 박힌 분들은 한동훈을 그냥 당계 게시판에서 분탕질 치고 자기 그냥 오늘의 자기를 만들어준 윤 대통령을 배신한 그런 인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도 잘리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국민의힘 자기 똘마니들 회유해가지고 뭐 한탕 해보려고 하는 그런 놈. 그리고 수도권 맨날 수도권의 귀공자 맨날 형세하다가 그러니까 부산하고 대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부산에 출마하는 그런 놈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후보 내지 말자는 말 아치가 안 하고 똘마니들 시켜가지고 막 한동훈 나오는데 거기 출마 못하게 후보 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지가 스스로 못하고 그리고 그 이유 동의 그 명분 왜 다른 사람 왜 국민의힘 후보를 내면 안 되냐 이거 명분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자기 입으로가 아니라 다른 똘마니들 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비겁함 이게 바로 49%의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진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서민 교수님 아주 캐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잠깐 이 당내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올렸죠. 네.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시키면서 거취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선거 마무리하고 나는 평가받겠다. 지방선거 결과로 평가받고 방미에 대해서도 방미 성과 드러나는 거 보고 평가받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뭔가 자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선거 40일 앞두고 장동혁 날리면 누구를 안 칠 건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배수진을 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사퇴를 하면은 오히려 그건 책임이 없는 거라고 책임한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미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기에 사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할 수 있어? 없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지금 사퇴한다 그러면 장동혁 대단한 결단했다고 장동혁한테 박수를 쳐줄 것이냐?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뭐 사퇴 가지고 난리칠 거.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계엄 사과하라고 막 그래서 사과를 했다. 욕 먹을 거 각오하면서 사과했는데 사과하니까 김정일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SNS에 이런 글 썼죠. 푹. 이렇다니까 하라는 거 하고 나면 욕을 해. 어떻게 해도 욕을 먹을 거라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지방선거까지 잘 이끌고 저는 그 결과에 그냥 책임을 지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이 장동혁의 그 정치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나 걷다 보면 낭떠러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진짜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당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았고 그리고 가장 저질의 인간들이 포진해 있는 한 딸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인간들하고 싸우면서 진짜 당을 힘들게 이끌어 왔고 저는 이것이 지금은 뭐 지지율 낮고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저는 이것이 장동혁 정치 인생에 큰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게 나중에 평가받을 날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배현진표 공천이죠. 서울시당 공천을 어마어마하게 망쳐놓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청장 후보 자격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도장 찍는 건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거든요. 네. 이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받은 분이 민주당 당적을 거의 20년 가까이 보유했다고 해요. 이중 당적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당에서 아무리 반발해도 최고위에서는 이런 잘못된 공천 등을 하나하나 바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 쪽 사람을 이제 뭐 데려다 쓸 때는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을 갖고 이용해 먹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냥 갖다 맞춰.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에서 건너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사실 함은경이 진짜 내무선장 회 생선회 막 저기 그 함은경이 옛날에 그 막 국민의힘 쪽에서 막 열심히 목소리 낼 때 이건 좀 얘기 치사한가? 많이 말씀하세요. 민경호 대표님이 그러더라고. 민경호 대표님이 아니다. 없던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걸로 사람들이 그 보수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함은경 횟집 내무선장 횟집이었잖아. 횟집이었어. 그 회를 갖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사줬어. 진짜 우리 민경호 대표님은 같이 오히려 더 열심히 싸웠는데 그 뭐 수학 강사니까 뭐 할 게 없잖아. 근데 수학 배울 수는 없잖아. 근데 그냥 함은경한테 우리 보수 사람들이 그렇게 회를 사줬고 그냥 그리고 오후 5시 주문하면 회가 떨어져서 배달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지금 함은경이 하는 짓이 뭐야? 윤 대통령 탈당해 뭐 그러고 함은경이 그 중에 한 명이야. 함은경이 옛날에 장최고가 과거 20대 발언 가지고 문제 돼서 한동훈이 자르려 그랬을 때 그때 함은경이 같이 막 자르라고 했던 사람일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5.18 논란으로 도태우 변호사 그때도 막 찾아가가지고 도태우가 공천되면 수도권 다 주는다. 도태우가 대구에서 나온 사람인데 도태우가 후보 공천되면 네가 왜 죽냐고. 너 어차피 그리고 도태우 잘랐는데 너 어차피 죽었네. 맨날 이렇게 좌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뭔가 어려운 와중에 맞벌 어렵지. 하지만 그 와중에 뭔가 해볼 생각 안 하고 저거 해주세요. 쟤 잘라주세요. 이게 좌파들의 습성이야. 내가 좌파에 있어 봐서 알아. 왜 지금 제가 아내한테 민희 너는 왜 스스로 하는 게 없냐? 내가 좌파였기 때문에 그래 한때. 이런 좌파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왜 좌파들을 공천하냐고. 이거 자체가 글로벌 좌파는 잠깐만 몸을 담아도 공천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공천 왜 달라고 안 그러겠어. 좌파였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보수로 그냥 바르게 살아도 이 좌파로 복무했던 목소리 냈던 그 빚을 못 갚는다니까. 알파 오메가님이 서민 교수님의 열변에 호응하듯 지금은 장동혁을 지키자. 장동혁을 지켜야 할 때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었고요. 멸콩에서만 거의 이런 말 나와. 진짜 딴 데서는 다 사퇴 분위기고 막 진짜 왜 정말.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서울 지역의 시구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에 있는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배현진 의원 윤리위 제소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사법부가 완전히 뭐 이거는 제정신이 그러니까 아니잖아. 우리 윤리위를 지금 지방선거까지는 일단 휴업 상태잖아요. 이렇게 제소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방선거 이후에 제대로 평가를 해야죠. 네. 아니 뭐 징계 나오면 뭐 징계가 선거 전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구로구청장 얘기는 안 해요? 하시죠. 네. 구로구청장 후보가 그러니까 그 배현진 계곡살인 배현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배현진의 입김이 적용된 구로구청장 후보가 계곡살인 여러분 이은혜라고 아십니까? 이은혜의 변호인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아무리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라도 변호권이 보장된다. 그래 보장돼야 돼. 근데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부모가 보고 있는 와중에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사촌이라는 이유로 변호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쳐. 그리고 그 사람이 인권 변호사야. 자칭.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겠지. 아니, 뭐 칼로 찌른 그 수강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된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놈이 인권 변호사를 사칭하고 정치판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결국 우리는 지금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잖아. 인권 변호사는요, 여러분, 진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변호하는 게 인권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덕기 이 인간도 저는 그래 뭐 다른 좋은 일도 했겠지. 그런데 있잖아요. 그 계곡 그 살인 사건 거기서 이은혜는 좀 너무 심하잖아. 그게 조두순보다 조금 아래긴 하지만 그래도 이은혜 너무 끔찍해. 얘는 진짜 보면 사이코패스거든. 이 사이코패스를 변호한 사람이 구로구청장이 된다? 대체 그럼 구로구는 대체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뭐, 말을. 그러니까 진짜 서울시당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 남부지법의 권판사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전체 보수 진영한테 핵폭탄 던져놓은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좌파 쪽은 특검보가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에게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재명의 변호할 때 이재명 말고 이화영 쪽, 뭐 김성태 쪽에서 변호했다. 아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김성태도 조력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냐? 안 그래. 다 잘라버려. 걔네들은 진짜 냉정하게, 진짜, 저기 붙었다. 그럼 자른다며.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이왕이면 진짜 우리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바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지자체장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자체 돈으로 진짜 칸쿤인가 그런데 간 그런 놈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우리가 공천해갖고 제대로 진짜 우리 국힘 후보는 역시 다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은혜 변호인 이거는 상대방에서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건수 아니냐고. 이은혜 변호사가 웬 말이냐. 이게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어 이러면. 근데 이런 사람을 공천을 딱 하고 문제없다라고 얘기한다? 뭐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진짜.
나 진짜, 정치판만 나오면 내가 진짜 화가 나. 제가 진짜 3주 동안 안 먹던 물을 내가 진짜, 오직하면 물을 내가 2병째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친장이다 친한계다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 상식적으로 문제되는 공천을 배현진 위원장이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칼을 빼든 거고 시구위원들이나 당원들 여러분이 나서서 계속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누적되는 명분이 됩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김근식 교수라고 아시죠? 송파의 당협위원장. 네. 김근식 교수도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이었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면서 사퇴를 했어요.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서 사람은 안 변한다. 이거 배현진에 대한 완전 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김근식마저도 나는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서울시당에서. 김근식. 이거는 진짜 심각한 사인 아닙니까? 김근식은 참고로 계속 반장동혁 그러니까요. 노선을 걷던 사람이고 크게 봐서 한 달 중 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 한 달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김근식이 봐도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 서울시당 운영하는 거.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 페이스북 저희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필요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못 바꿉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적용 말고는 해석될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배현진의 지금 전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동의하지 않는 그런 공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보다 가장 앞서 있는 게 뭐냐? 우리 도덕성이란 말이야. 도덕성, 명분 도덕성. 근데 그거를 지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배현진 같은 사람들이라 이거지. 솔직히. 그리고 정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다른 나라도 이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당에서 해당 행위하다 잘린 사람을 갖다 이렇게 우리 당 최고위원 같은 애들이 시다발이하고 이게 이런 게 있나요? 정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는데 이걸 또 옹호를 해 또 일부 애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있잖아. 선거는 일종의 전쟁이야. 전쟁이고 전쟁이면은 우리 장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장수의 그 리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잘 모여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우리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근데 여기서 정말 내부 총질하던 놈 편들고 어떻게 이렇게 선거 이길 생각을 하지? 정말 저는 진종호 같은 애들 보면은 진짜 걔가 사격을 정말 잘했나 의심이 들어. 진짜 그냥 다른 사람 거 쏘다가 우연히 자기게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아니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걔는 그러면 국힘에서 비례를 왜 됐을까? 그것도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비례를 뽑힐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기가 비례돼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좀 지금 2년 지났으니까 2년 동안 뭘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진정호가 뭘 보여주냐고. 대체 뭘 보여주긴 뭘 보여줘. 하나도 보여준 게 없어요, 진짜. 이런 사람, 민주당이랑은 전혀 싸우지 않고 내부 총질만 열심히 하던 이 진종호.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진종호 때문에 사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비례대표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가기 전에 네. 대구 소식. 대구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주말 사이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네. 그리고 보궐선거로 방향을 튼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 아직까지 부인이 없는 걸로 봐서는 사실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여러분 경선을 통해서 추경호 의원이냐 유영아 의원이냐 둘 중에 한 명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거든요. 그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불출마한다.
이르면 주말에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정말 저희가 그렇게 목 놓아서 안타깝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참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대구시장 얘기를 이제 대구시장 가서 뛰기 시작한 게 벌써 한 두 달, 한 달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역을 다졌고,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어떤 여론조사에도 1등에 나오는 후보가 이거를 그동안 했던 거를 다 무위로 돌리면서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만약 진짜 그런다면 너무 큰 정치인이 되는 거고, 반가운 거죠. 근데 보궐선거를 만약 한다면은 뭐 어느 지역 갈지 모르겠지만 뭐 추경호 의원이 이기면 달성 가는 거고 유영아 의원이 이기면 달서 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네. 그 빈 지역 그 자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대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또 험지 가는 줄 알고 대구 가야죠. 대구. 걱정했는데 그럼 너무 좋지. 그렇죠. 그런 게 있구나.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시는 게 이 전투력, 그러니까 우리 국힘이 전투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온다, 국회에 들어온다. 그럼 이제 그때 다시 끝장나는 거야. 민주당이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아마 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왕이면 이진숙 위원장이 법사위 가가지고 최영규랑 맞짱 떴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과방위로 가지 않을까요? 과방위에 최민희, 김연한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 때 과방위에서 최민희, 김연한테 엄청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젠 동등한 의원 자격으로 과방위 가가지고 최민희, 김연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전투력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아는 이준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방위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가는 게 맞나 이런 말씀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내가 과방위 가서 그냥 가면 누가 봐도 이게 싸우는 밖에 안 되니까 과연 그게 맞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당연히 과방위 가서 그동안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고 단지 위원장이란 이유만으로 진짜 조리돌림을 당하고 발언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맞아요. 그 수모, 심지어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 그거를 다시 이제 돌려주면 좋겠어요. 저는 최민희한테. 최민희 너의 뇌구조는 어떤가 뭐 이런 거. How about your brain structure 뭐 이렇게 딱 해주면 원어민이야. 갑자기 너무 인텔리해 보이는데요. 뭐 그 정도야 뭐. 네. 캘리포니아에서 좀 살았어. 어쨌든 그런 게 좀 보고 싶지. 사실 김현 최민희 합쳐봤자 솔직히 말빨로 따지면은 안 돼. 이재수한테 안 돼. 이분이 통역대학원 나왔어요. 통역대학원이 어떤 데인 줄 알아? 모르죠. 최민희 같은 애들 상대할 그런 거야. 그리고 영어로 하면 니네 더 말 못하잖아. 영어로 막.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민 교수님 발언은 저희 웰콩TV 진행자 의견과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통역대학원도 다 존중하고요. 그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 긋고 꼬리 자르고 넘어갑니다. 통역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더 멋있게 잘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최민희 말을 통역하기는 좀 어렵지. 뭐 통역대학원 아무리 나와도. 아무튼 이 모든 발언에 대한 책임은 서민 교수님 개인이시니까요. 웰콩TV 장애차는 서민 교수님한테 늘 선 긋는다는 거 시청하시는 기자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3주 동안 웃지 않다가 여기서 한번 웃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언론 관측대로 주말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불출마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의 거치 가지고 뭐 실망했던 분들, 안타까워했던 분들,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 편에서 당에 화났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다 품고 하나가 되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결단을 빛내는 길이고 우리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길입니다. 순데렐라님 열나는데 먹으라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열이 그동안 났어도 만약 이 기사대로 주말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결단을 하면 같이 우리 마음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탁 들이부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욕을 그렇게 한 서민 교수님도 이렇게 품고 하나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진숙 전 위원장 못 품습니까? 함께 하나가 돼서 추경호 이진숙 투톱이든 유영아 이진숙 투톱이든 투톱으로 김부겸 이겨야죠. 대구 지켜야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그러니까 전투력을 따지면은 대구시장 있는 것보단 국회의원이 되는 게 더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좋죠. 그러니까 서로 박수 치고 안아주고 그래 이제 우리 원래 하나였지라고 하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의 뜻, 그리고 2시간 동안 대구 내려가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만나고 온 장동혁 대표의 뜻을 기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서
미국 가기 전에 2시간 만나고 왔거든요. 2시간. 정말 장 대표도 참 이거 고생 많이 하죠. 진짜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장동혁을 보면 여러분 오만 때만 돼서 장동혁을 다 두드려 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장동혁의 자산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이제는 아니 장동혁이 무슨 힘이 있다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장동혁 욕만 하냐. 그러니까. 조중동이 1, 2, 3면으로 장동혁 욕만 했는데 예. 아니 장동혁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당에서 무시받는 의총에서 3시간 4시간 동안 욕만 먹는 대표인데 그러니까 그 불쌍함 그 동정심 그게 장동혁의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미국 만난 사람이 미국 차관보가 아니라 뭐 비서실장이고. 근데 완전 실세예요. 그 그러니까 개빈 차관보 왁스가. 급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잖아. 왜? 그 개빈 왁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모르죠. 개빈 왁스가 30대인데요. 이름이 왁스야? 네, 90 몇 년생이에요. 근데 결혼식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기 트위터에 올리면서 축하해줄 정도의 그런 막역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트럼프의 김현지급이다. 그 정도면은 급수를 떠나서 엄청 실세를 만나고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걸 갖고 차관보가 아니라고 막 그냥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웃기고.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선 생각해봐요. 저쪽 민주당하고 그 대통령 있는 이런 분들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딱 비교할 때 누굴 만나고 싶겠냐고. 미국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말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기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대구 나가서 2시간 동안 얘기했다고 이준석 위원장하고 그 2시간이 그러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설득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거보다 아마 거기 친한계 애들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거기 2분만 있어도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극한의 난이도를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장동혁 대표 진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제 갈수록 얼굴이 그냥 상해 보이고 빨리 저는 뭐 지방선거 끝나고 뭐 건강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홍삼님께서 댓글로 서민 교수님이 장예찬한테 그랬단 말이죠. 몰랐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빨대왕이라는 채널 들어가 보시면 근데 그 일각에서는 네. 뭐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었다. 뭐 그렇게 심한 건 기본적으로 아니었다. 서민은 장 씨를 좋아해. 네. 뭐 그래 장동혁 대표 좋아하잖아. 뭐 제가 기억나는 멘트는 장예찬을 용서하지 않겠다. 평생 장예찬을 안 보고 살 거다. 뭐 이런 정도의 멘트들이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 쏙쏙 또 제가 그때는 평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평생이.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건 내가 한 2시간 정도를 평생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근데 네. 맞아요. 스마트봉님 말처럼 굳이 과거를 캐면 안 돼요. 그쵸? 뭐 지나간 과거를 묻고 막 따지고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긴 한데 맞아요. 근데 장치고 그 과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오래전이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또 내가 많이 변했어.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저만큼 찰지게 한동훈 파는 맞아요. 사람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냥 한동훈 패면서 과거에 다 속죄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 만날 때 네.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든 난 아무 상관없어. 근데 현재 네.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가. 그럼요. 여러분 네. 조선 시대는 여러분 종이가 귀해가지고 종이 한번 글자 쓰잖아. 그리고 그걸 갖다 물에다 씻어갖고 다시 썼단 말이야. 사람의 기억도 그런 거예요. 사실 맞아요. 다시 쓰면 되는 거야. 다시. 맞아요. 그 이랬잖아.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랑을 쓰려면은 연필로 쓰세요. 뭐 그런 말 있잖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제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패널은 우리 서민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은 또 제가 그렇죠. 사적으로 밥 제일 많이 먹은 분도 서민 교수님이에요. 진짜? 우리 뉴스트라다무스 할 때부터. 그랬구나. 네. 그랬죠. 그랬죠. 휴머너티. 네. 휴머너티 중요하죠. 예찬님이 서민님 놀릴 때 너무 웃겨요. 바로 저런 반응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장난삼아 아무 서운한 거 없는데 장난삼아 한 번씩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다 약속 대련인 거. 네. 약속은 안 했지만 네. 기습이지만 일종의 진주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그 친한계의 문제점, 민주당의 문제점, 휴머너티가 없어. 걔네들이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아니 조국보다 더 부정 여론이 높네요. 조국이 평택에서 38%의 부정적 여론을 받았는데 한동훈은 49%. 근데 부울경으로 한정해서 보잖아요. PK로 부정 평가가 56까지 취소다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보 자체도 그러니까 찌질한 짓 하다 걸렸으면 그냥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뭐
사과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잖아.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잖아. 추하게. 가족이 썼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한동훈의 그 모습에서 솔직히 한동훈처럼 우리 보수에 사랑받은 사람이 있냐고. 근데 그 사람이 부정평가 과반수를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한동훈 본인이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한동훈 같은 그러니까 과거를 잊으라는 거는 우리 둘 사이 같은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지. 한동훈은 과거를 좀 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총선 끝나고 대체 뭘 했는가, 단계에 무슨 짓을 했는가, 그건 잊으면 안 돼.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난 끝까지 기억할 거야. 나 계속 기억할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네가 사과를 안 하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과거는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지. 근데 한동훈은 네. 윤석열 대통령 없었으면 지금의 한동훈의 한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잊고 당을 이렇게 망친 걸 잊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 거짓말. 난 안 했다. 왜 전재수가 왜 욕을 먹냐고. 전재수가 돈하고 시계를 받아놓고 그게 문제 되니까 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이제 공소시효방으로 지나가는 이게 파렴치하잖아.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 근데 사실 전재수나 한동훈이나 사실 한동훈이 자꾸 전재수 욕하는 거 보고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그렇게 그게 다르나?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 있구나. 또 있다. 똑같이 부산 나온다는 거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이 저는 전재수를 그렇게 욕할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렇습니다. 보수층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다고 하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국민의힘 제발 정신 차리고 빨리 공천 좀 마무리하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돼야 그 후보가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그 통계를 보면은 그 한동훈 지금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한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말고 한동훈한테 인정할 거 인정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왜 그리고 한동훈으로 맹목적으로 지금 빠는 조갑제 같은 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한동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야 된다니까.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